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연일 윤석열 정권 때리고 있거든요. 이제 민주당 측도 때리는데 때리면서 인증을 남기는 빈도수가 높아졌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 때리면서. 조선일보. 윤석열은 보수인가? 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 이란 반박을 당하면 궁색할 때가 많다. 보수 지지자로선 속된 말로 쪽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여러분 가끔씩 지상파에 나오는 아주 꼴 보수 변호사 하나 있죠. 있잖아요. 왜? 서모 씨? 서모 씨. 네. 정확히 말해봐요 이름은. 서정욱 변호사가 저보다 어려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정욱에 나오는 방송을 들으면 약간 좀 혐오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TK만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왜 화를 냈냐? 그러니까 추석 때 이재명 조국 하나 못 잡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르질 않는 거죠.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그렇다 치자. 이 이야기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이따가 이건태 의원한테 다시 듣고 그렇다고 치자. 지금 문제가 뭐냐고. 근데 저 말이 맞긴 맞아요. 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왜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이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제 정치 저관여층은 왜 이재명 못 잡아놓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선일보는 그 담장을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네. 야, 내 이재명을 비판하고 싶어도 김건희 문제가 탁 걸려서 못한다 이런 맥락에 가깝거든요. 달리 말하면 김건희를 처리해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김건희 처리해라. 근데 문제는 김건희 처리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망한다는 뜻이에요, 저게.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라는 게 긍정평가가 더 많다가 부정평가로 돌아선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은 건 진짜 악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형식적으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부정평가의 수준이라는 게 20%에서 일어났느냐 40%에서 일어났느냐 이거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40%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억울한데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거는 더 억울하죠. 그러니까 제목은 그냥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라는 데드크로스 거요.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도 퀄리티가 있는 거라고. 아니 사실상 윤석열이는 긍정평가 우세한 적이 가운데 없었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으로 겹쳐 있잖아. 무능하면 인간성이라 좋든가 무능하면 마누라가 좀 바른 사람이든가. 근데 얘 스스로가 악랄한 데다가 그렇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야 김건희는 왜 이재명 문재인만 수사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쪽에 방어 논리가 없다는 뜻에 가깝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도가 와. 굉장히 요즘 유사해요. 나중에 91대 4까지 가네요. 저는 뭐 거의 전문 용어로 쩍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박근혜 때도 보면은 25%에서 축 떨어 17%로 떨어졌을 때 이때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 대국민 사과 이후에 더 떨어지는 거를 봐서 이 정부에서 절대 대국민 사과는 안 하려고 할 원래 거다. 그런 거예요. 사과를 하면 자기 지지층이 무너지거든.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이죠. 그 후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 후가 지지율 빼버리면 윤석열 탄핵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사과하지 않는데 중도와 진보 쪽 사람들은 윤석열이 된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사과 안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래서 끝까지. 사과 안 해도 결과는 똑같겠죠. 네, 비슷할 겁니다. 사과랑 비슷한 맥락이 김건희를 특검을 받아준다든가 그런 맥락으로 안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더 박근혜보다 더 험하게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 사과 한 번 하고 나중에 감옥 갔다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나는 사면도 불가능하다고 봐.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사면도 불가하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 5% 4%까지의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정말 종교처럼 우리 아가씨를 저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저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이 지금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봐요. 박근혜 지지율 무너질 때 25% 나왔었어요. 25%. 예,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25였죠. 지금 20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이번 주에 또 갤럽이 나올 텐데 아마 비슷하게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요. 월드컵 4강 가는 거랑 비슷해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되면 무너집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보드보니체 나옵니다. 체코로 사기꾼 보드보니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던 것. 다시 뭔가를 하려면 사과를 하고 또 나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윤석열 사과 안 하는 거랑 아주 유사하죠. 근데 지금 김건희가 저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화냈던 그 대상이 그러니까 학력 위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기자회견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김건희가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단순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 제가 뭐 그 어떤 그 모자랐습니다. 요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공천 개입만 하더라도 그게 실수입니까 그게? 그게 공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러면은 저 기자회견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 때 서초동에 캠프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을 받아야죠. 그러면은 저 기자회견이 그러면은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도 사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사과 안 하고 그냥 나와서 마포대교 순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검찰에서만 문제 삼지 않으면 다 괜찮다 하는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행동이 맞아요. 가능한 거죠. 털어주면 털어줬다라는 그것이 면죄부 같아서 국민적 감정과는 상관없이 계속 나대는 거. 우리 보드보니체. 야 보드보니체란 말 하니까 되게 자주 흔들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10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10월 달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정권 차원에서는 10월 달이 제일 싫은 달인 거죠. 각 상임위별로 각 부처 모든 기관들을 다 감사를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 달이 윤석열이 추석 때 20%로 시작했던 바로 그 달이 이제 넘어가면서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 더군다나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래 정권은 국회 국정감사가 제일 싫거든요. 그렇죠. 국회 있어봐서 알잖아.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다. 뭐가 터질지 몰라.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무슨 웬만한 뭐 저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전준호 의원 같은 그런 정도 털겠어요? 대부분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것들 텁니다. 예. 상임이랑 상관없이. 아니고 그런 것들 털어도 이슈들 중에 뉴스화가 되는 건 김건희랑 관련이 있는 것만 뉴스화가 돼요. 특히나 이제 그 이번에 명태균 씨 때문에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개입을 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제보들이 막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료 사회에서도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민의힘 정당 운영에만 개입하고 정부 부처에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뭐 이렇게 거의 국장급 정도 되는 이런
선에서 이제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 하고 국회의원실로 제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입니다. 예. 나 영부인인데 당신 누구요? 여기 한남동인데 당신 누구요? 관등생명을 대라고. 제보라니까. 내가 듣고 있기에는 그런 게 정말 엄청나게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20%는 지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전체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면 결국 나는 무너진다고 보고 또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어차피 저 영광 곡성은 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고 부산 금정 여기 이제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단일화만 잘 되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죠. 그 지역의 지역적인 동요가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까 말한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재의결은 무기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건희 쌍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쌍특검 등을 만약에 가결됐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물론 안 될 가능성이 있죠.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만 김건희 내가 얘네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안 한 거랑 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네, 때는 그렇죠. 만약에 그게 가결됐다고 생각해봐요. 심리적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난 궁금해요. 10월 이기설이라는 게 그냥 오는 건 아니고 다음 달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은 뭐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제 거리에서 시간 보내기도 좋고 사람들이 모여도 불쾌하지 않고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회의원도 일하기 좋고 시민들도 함께 움직이기 좋은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악랄한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가지고 뭐 다음 달에 뭐 재판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달에 또 뭐 판결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3심제거든요. 3심제예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만 해도 내가 봤을 때 2, 3년 안에 끝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현재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를 가져와서 이걸 등치시킨단 말이야. 사실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은 100% 무죄 가능성 거의 100%. 예. 판례를 법원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한테만 유죄 줍니까? 조작 사건을?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게 윤석열이 지지율 엄청 안 나왔을 때 동해 석유 들고 나왔잖아. 지가 할 것도 아닌 거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갑자기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2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내년 예산에 그걸 반영을 안 해줬대요. 시주 비용을. 그래서 동해 석유 나온다고 했어요. 네. 또 지지율 안 좋으니까 이상하게 얘가 이 시기쯤에 해외를 나가면 한국에서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체코에서 홍수가 나네. 어제 한국에도 비 많이 왔었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어요. 양희원 의원까지 동원돼서 지적재산권 이거 해결 결국 못했거든요. 네.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자력 발전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양보하려면 웨스팅하우스 기술 또는 장비 설비를 저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남는 게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양희원 연구원이 말이 맞아요. 이거 체코를 갈 게 아니라 미국을 갔어야 된다. 체코 정상과 윤석열이가 아무리 협상을 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봐봐요. 그 다음 거 대통령실 관계자 저 찌질한 새끼자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이외에 대안이 머릿속에 없다고 느껴. 이럴 거면 왜 갔는데? 그건 본인의 느낌이잖아요. 어. 완전 뇌피셜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 말고 대안 없다라고 했는데 체코 대통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쟤네들 딱 그 느낌 아니야? 그 부산 엑스포에 박빙 다 따라잡았다가 똑같은 거잖아요. 한국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머릿속에 없다고 느껴. 그런데 체코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최종 계약 체결 전까지는 확실한 건 없다. 아 진짜 너무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런 거면 뭐하러 갔냐고. 계약이 성사돼서 가서도 문제인데 그럼 이 정도 분위기로 갔으면 사실 진짜 대통령은 최종 단계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만찬에 빵빠레 올리고 난리를 치고 환영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보시면 멤버들 보세요. 여기에 신원식도 갔어. 국방부 장관을 왜 데리고 가냐고요 도대체. 아니 쟤는 안보실장이야? 거기에
거기에 45인승 박스에 꽉꽉 채워가지고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진짜 너무 쪽팔리는 일입니다. 국기대 격리 안 하는 놈들도 있고 맞죠. 저건 이거지. 근데 사실은 바이든이 이전에 뭐 미국에서 윤석열 만날 때도 이 일에 대해서 협력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 입장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기반이 펜실베니아인데 여기가 경합주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둘 중에 누구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지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동맹으로 해결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업계에 있는 원자력 업계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가소로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운영되는 절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APR 1400이라고 하는 모델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재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가만두고 보고 있느냐?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APR 1400을 그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걸 외국에 파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웨스팅하우스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국제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잖아요. 덕을 때리는 거는 윤석열이 왜 팝송 부르고 그 바이든하고 같이 정상회담 했을 때 합의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국 원자력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 주기로 합의를까지 했어요. 이 상황 모르고. 뭔지 모르고 사인했겠죠. 뭔지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아휴. 윤석열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는 20%는 동해에서 석유 나와요. 이미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윤석열이 체코에 엄청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체코에 원전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위해서 갔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나는 걱정되는 건 이명계획이에요. 이명박이처럼. 이명박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윤석열은 체코에 원전 수출할 때 이민계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기업이 얻는 이익은 사실상 없는. 예. 그래놓고 윤석열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다가 3조 투자한다고 하죠. 이런 미친 짓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지. 우크라이나하고 3조 투자하는 게 삼부토건이랑 연관이 있다는 것을.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정권은 정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나라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지율 한번 지켜보려고 체코를 가긴 갔어요. 그 말 많은 마누라를 동반해서 데리고 갔어요. 생각이 있는 놈 같으면 야, 너 집에 있어라. 나 혼자 갔다 올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밖에다 꺼내놔요. 아유, 에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채널 구독이요. 예. 구독이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구독이 문제가 아니라 알람 설정도 하셔야 돼요. 너무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구독한 방송이 한 300개 됩니다. 그러니까 난 알람 설정을 못하지. 계속 뜨니까. 알람 설정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알람 설정 해주시고 이제 10명 남았네요. 그리고 다시 101만 명에. 네, 새날 들어오실 때 일단 좋아요부터 눌러주시면 큰 네. 도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